네,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머니와 이제 살고 있기 때문에 어,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케이크를 하나 사갖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케이크를 좀 속이 안 좋다고 요즘에 못 드시겠다고 해서 뭐 그냥 패스를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한테 크리스마스 하면서 뭐 즐겁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뭐 여러분들도 이제 가족과 시간을 보낼 텐데 근데 지금 이제 주가가 바로 수요일까지는 대박 종목들이 나와서 다 좋아했는데 갑자기 목요일 날 폭탄을 맞았어요. 그런데 저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잠깐 기분이 찝찝하다 하고 그냥 정말로 옛날에 잠깐 담배를 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담배 한 대 피면서 그냥 에이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그냥 차 한 잔, 예, 특히 제가 원두를 갈아서 드립해서 먹는 거를 매일같이 해요. 예, 직접 갈아서. 근데 또 커피 선물을 많이 받기 때문에 커피가 남아나서 또 주위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커피 쪽 일도 옛날에 했었고 유통을. 그래서 뭐 커피를 좀 애호가죠, 애호가. 믹스 커피도 잘 먹고요.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잠깐 쓴소리하고 약간 종목이나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대성엘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상한가 두 방을 가면서 다 들떴었죠. 근데 이제 제가 매매한 걸 솔직히 얘기할게요. 제가 그냥 좀 창피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수요일 날 1125원에 빠지길래, 1125원에 3분의 1 정도를 정리했어요. 네. 그랬는데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평단가가 이제 735예요, 735. 그래서, 아, 내가 이거 너무 빨랐구나. 난 항상 빨라서 문제야. 그냥 그냥 쭉쭉쭉쭉 가려고 그러나 보다. 어? 그랬습니다, 저도. 상한가를, 사실은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상한가를 간다는 거는 굉장히 세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한가 잔여 그 매수량이 한 600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게 사실은 몇천 주 이상은, 몇천만 주 막 이렇게 걸려 있어야 되는데, 좀 작았어요. 그래서 조금 약한데 하는데, 아이, 설마, 이렇게까지 강하게 밀어붙였는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제가, 아, 그래도 지금은 좀, 어쨌든 과열권이 되겠다. 오늘도 점을 가면 해서 25점 몇 프로에 제가 걸었어요. 아예 그냥 그만 먹자. 딴 거 안 올라간 거 타자. 그랬는데 아침에 처음에 8시 40분에는 한 이 정도 가격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라왔던 것 같아요.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근데 빠지기 시작하더니 장 시작할 때는 2%, 3%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거의 2%인가 3%인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그냥 계곡주처럼 쭉. 그러니까 여기 있던 거, 아싸, 아니다 하고 걸려고 그러니까 벌써 쭉. 저도 놓쳤어요. 그래서 제가 좀 욕심을 부렸죠. 이때는 욕심을 덜 부린 거고, 이때는 욕심을 좀 너무 또 많이 부렸어요. 그러고선 저는 이제 뭐 떨어지면 사자 그냥 이런 마인드로 그냥 생각했습니다. 어째 또 가격이 735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저는 이제 이때 이게 한 제가 7개월 전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싸게 사신 분은 680원 뭐 이 정도도 있으실 것 같고 비싸게 사신 분은 제 얘기를 듣고 만약에 물렸다면 800원짜리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체로 800원 미칩니다. 저도 이 정도인데 예? 상승 전에는 이 정도가 적당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 이상 사는 사람들은 뭐 물타기를 했고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매수 기회가 이렇게 생기니까 아마 이때 들어간 사람도 있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올라가면 제가 그래도 목표가가 한 1,700원에서 2,000원. 애플이 인수하면 뭐 4,000원까지도 가능하다. 막 이런 뻥튀기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죠. 현재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은 이것까지 가니까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지.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근데 주식은 절대 이렇게 안 가요. 그리고 저도 이 갭을 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어요. 원래 갭을 주가를 올리는 사람 세력의 입장에서 모든 주식은 다들 자기 입장으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강의를 했어요. 우량회원들에서. 이런 사람은 100% 망해요. 10년, 20년이 지나도 자기 생각 위주로 하는 사람은 돈을 딸 수 없는 구조가 주식시장이에요. 올리는 사람, 일명 세력이라고 그러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 될 수도 있고 특정 개인 세력이 될 수도 있는데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해야지만 그나마 주식이 보여요. 비합리적일 때도 입장 바꿔 생각해야 된다고요. 다들 여기 들어온 사람들 보면 1개월짜리부터 뭐 10년짜리도 있고 뭐 저만큼 뭐 한 20년 이상 한 사람도 있겠죠. 30년짜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30년을 해도 돈을 절대 못 버는 게 주식 구조라고 저는 제 기준에선 그래요. 발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옛날부터 뭐 수학 공식을 배우고 다 그러면서 이 뭐야 노예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거는 답을 넣으면 답이 딱 나와요. 공식에 놓으면. 근데 주식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운행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그 안에 있는 메커니즘, 세력들이나 여러 가지 그 수급이나 아니면 회사와 뭐 이런 그런 관계에 의해서 비합리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거를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다 합리적이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평생에도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댓글을 읽어보면 자기 중심 고집은 강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90%가 넘어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면 저보다 인격도 좋고 뭐 돈도 더 많이 벌고 뭐 더 성공했을 텐데 주식 시장에서 들어왔을 때는 별로 좋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주식은 유기적이라고 자꾸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에 맞게끔 세력이나 올리려는 그런 시장에 맞게끔 마켓에 그 올라타서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마켓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가야지 자기는 포지션을 딱 픽스했어. 나는 세모야. 무조건 세모야. 난 여태까지 이걸로 성공했어. 주식도 세모야. 그래 놓고 뭐 주식은 동그라미 됐다, 네모가 됐다, 마음대로 변하는데 자기가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어? 그 사람들은 기본적인 이 투자의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난하게 이런 식으로 가는 주식도 있는데 이런 주식은 대형주나 특정 주식, 대형주도 이렇게 안 가요, 사실은. 이런 주식 몇 개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지금 똥줄이 타는 사람들은 나는 이거를 750원 밑에서 내 기존의 구독자들은 다 샀을 거라 예상하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플러스죠. 저는 지금도 상한방을 먹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1125원에 판 게 지금 봤을 때는 쾌재죠. 잘 판 거죠. 어쨌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제가 그 추세를 얘기했지만 횡보를 하든 아니면 이렇게 누르면서 횡보를 하든 물론 오르면서 횡보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누르면서 횡보를 한다면 800원 밑에도 올 수 있어요. 나중에 어느 시기에는. 아, 그럼 나는 지금 판 걸로 물타기 하면 나는 따블을 먹는 거지. 나는 800원대 밑에가 오기를 바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주식 그거를 저는 기다리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거를 1,000원에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 상승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900원대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이 꼭대기인 1,300원에 들어간 사람도 있다. 이 사람은 지금 30% 이상 마이너스. 딱 하루 만에. 이 사람은 미치지. 이 사람은 조금 미치고 뭐 한 10% 정도 했나? 하여튼 이 정도 마이너스일 텐데. 뭐 이 사람은 본전인데 불안하겠지. 여기서 한 번만 더 겁주면은 이 다 털릴 사람들이라고 솔직히 얘기하면. 이 사람은 거의 50%까지 될 수도 있죠. 마이너스. 세력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털어내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아니 누가 이렇게 들어앉아 있으면
이렇게 올려주고 여기서 팔고 이런 기계적인 거가 나중에 들여다봤을 때는 막 이렇게 가고 그래도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쉽지만 여기에 돈이 들어가서 매일 쳐다보게 된다면 살 떨리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에 따라서 주식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그리고 계속 실시간으로 얼마 벌었다 몇 프로트 손에다 휘말리거든. 결국 시세랑 멀어져야 돼. 시세랑 멀어져야 된다고. 시세랑. 그 대신 기간을 봐야지. 기간. 이거밖에 없다고. 개미가 이런 세력의 장난질이나 이런 거에서 먹을 수, 그러니까 세력의 곁다리 살짝 들어가서 스며들듯이 들어가서 비처럼 스며들듯이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방법은 조용히 있다가 이 구간이든 사서 계속 기다리다가 예? 눌렀죠. 물론 오일선을 지지했어요. 근데 이거 의미 없어요. 사실은 얘네가 이렇게 누르면서 매집이 잘 됐다면 점으로 가야 돼. 점으로. 응? 이렇게 가고 여기서 또 흔들겠지. 이게 가장 좋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얘네는 어차피 매각을 11일까지 한댔잖아. 1월 11일. 그러면은 지금 거의 남은 게 한 열흘이라고 주식 그 거래일 수로 따지면 10일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막 눌렀다가 뭐 이렇게 가고 이럴 시간은 사실은 없어요. 누르면 월요일까지 화요일까지 잠깐 조정을 또 줄 수는 있어. 그렇지만 얘네들도 뭔가 이 매각이라는 거를 벌써 2013년에 얘네가 그 스탁인지 한 애들 들어와서 이걸 이제 만들려고 그런 건데 어쨌든 급하다고요. 급해. 그리고 지금 또 새로운 애들이 자꾸 들어오게끔 이렇게 누르면 또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막아야 돼. 그러니까 막 흔들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점으로 갈 수도 있어요. 점으로. 사실은 점으로 가면은 여기서 매집이 잘 됐다는 거야. 이제 이렇게 조정 주면서 심리학한 개미들은 다 털었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좀 여기서 심리학한 개미들이 좀 털었으면 해요. 그러면 점이니까 이제 편하게 있으니까. 심리학한 개미들은 아웃되는 거지. 이거는 이제 이 평소에 공부를 안 하고 투자의 마인드가 없던 사람들은 복골복인 거예요. 네? 이걸 뭐 내가 잡으세요, 잡으세요 이러는 것도 웃긴 거지 막말로. 누가 자기 돈을 제가 여기서 얼굴도 못 보고 그랬는데 뭐 구독 한번 해준다고 막 잡으세요, 끝까지 가세요. 뭐 그러다가 만약에 빠지면 어떻게? 계획이 어그러져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투자는 뭐든지 본인이 기준을 세워야 돼. 기준을 세워야 되고 시장에 맞게끔 변화돼야 된다고. 그거를 자꾸 갈고 다듬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자꾸 쓸데없는 걸 물어봐. 내가 보면서 댓글에 앞으로 답을 안 할 겁니다. 그냥 짜증나면 그냥 하트도 누르는 것도 솔직히 아까워, 시간이. 뭘 물어볼 건 물어봐야지, 솔직히 말하면.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겠다고 들어오셨으면, 아, 그래도 뭐 매수 매도나 뭐 기본적인 용어는 알고 들어와야지. 이거를 제가 이 용어까지 설명하면서 하면 한 번 하면 5시간씩 해야 돼요. 5시간씩. 예?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요점을 좀 찍어서 핵심적인 것만 해서 종목을 여러 개 얘기하는 거고, 저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한 종목에 몰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제 나름대로 여기서 작전을 짜서 한다고요, 저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매일같이 3시간에서 5시간씩 조사도 하고 노가다를 한다고요, 노가다. 내가 노가다 한 것 중에 엑기스를 여기다가 각 조금씩 얘기하는 건데 제가 그 여태까지 쌓아온 노하우나 이런 건 잘 웬만하면 오픈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돈 까먹으면서 배워야 되는 거거든. 응? 왜 지금 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지금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히 1년 미만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이번에 주식 상승하면서 1년 미만 뭐 길게 봐서는 3년에서 5년까지 이제 이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3년 5년에도 그 자리야. 솔직히 그 자리입니다. 만나서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신규로 들어온 사람들. 총알바지예요. 총알바지. 본인들이 총알바지인 거 몰라요? 아니 냉정하게 해서 총알바지예요. 총알바지. 에? 총알바지로 들어온 거라고. 그러니까 고가에서 물론 여기보다 나중엔 이게 이만큼 갈 수 있다고 난 생각하는데 여기서 받아주기를 원하는 총알바지들이라고. 고가에서 세력들이나 나같이 오래 한 사람의 주식을 고가에 사주는 총알바지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총알바지들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투로 얘기한다면 폐잔병들을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폐잔병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뭔가 무기도 없고 주식에 대한 뭐 마인드도 없는데 그냥 오로지 싸게 사서 오르면 된다. 기사 보고 사면 된다. 이런 사람들을 끌고 제가 어떻게 전투를 나가냐 이거죠. 저는 못 끌고 가요, 이 사람들을. 네? 그럼 나중에 이 사람들은 실망하고 예전에 누구야? 하정래 씨인가? 그분처럼 그냥 뒤에 칼 꽂고 나가는 거지 뭐. 나에다 앞을 써놓고. 그리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년 되면 지금 일부러 실물 경제가 다 개판이어도 그냥 이렇게 끝까지 올리는 거라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공황보다 더 심한 침체가 와서 2024년에서 5년까지는 대침체다. 우리나라 스케줄이 나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 빚이나 이런 거 채무 조정이나 이런 부동산부터 물론 부동산 거품이 심하니까 이것도 빼야 되고 주식 거품까지 마지막으로 일으키는 거다. 유동성에 의해서. 내년에는 에그플레이션, 현재도 에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죠. 쌀값이나 뭐 이런 거 다 올라가죠. 밀가루값. 내년엔 굶어 죽는 사람들이라는 굶어 죽을 사람들도 나온다고 그래요. 식료품값이 농산물값 계속 올라갈 거다. 어차피 주식이나 부동산도 돈이 많이 불려서 돈 가치가 떨어지면서 올라간 것처럼 이런 고기값부터 이런 거 계속 올라가는데 정부에서는 오로지 코로나 방역이나 뭐 이런 거 아니면 개인의 무슨 쓸데없는 무슨 조두순이나 이런 얘기만 하면서 이쪽만 바라보게 하는 거다. 이쪽만 바라보게 여론이랑 짜고선 하는 거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서민 물가나 서민 경제에 대한 거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일요일 날 잠깐 발표하고 지금 DSR도 개인별로 해가지고 이 총부채 한도도 지금 대출 다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신용대출 다 안 되고 이제 계속 줄여나간다고. 이제 기업 쪽도 가야 되고 금융도 가야 된다고. 이래서 내년에 또 공매도가 3월 달부터 시작되죠. 끝난 거라고 우리나라는. 정신 차리라고. 이때 돈 못 벌면 요 2월 달까지 내가 봤을 때 잘하면 안전하고 그 다음부터는 블랙홀이라고.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고. 주식을 진짜 하루짜리만 해야 돼. 하루에 하루에 팔고 폭락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하한가가 최소한 첫 방에 이제 제대로 나오면 하한가가 80% 정도 나올 수도 있는 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최소한 50% 이상 종목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물론 그때 15%짜리였지만 리만 사태나 이럴 때 하한가 2방씩 다 맞았거든. 30%거든. 이틀 만에 30%씩 그냥 휙휙. 그런 거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오는데 어떻게 지금 총도 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뜯어 말리고 싶다고.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내 동생 같으면 다 찾아다니면서 주식하지 말라고 그러고 싶다고. 어떻게 기본적인 그런 패턴이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오로지 돈 좀 까먹고 복구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저는 옛날에 없었겠어요? 다 그거 이용하는 거라고. 정신 차리시라고. 주식은요, 외국처럼 라이센스를 줘야 된다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라이센스. 먼저 주식을 하기 전에 무슨 좀 공부를 해서 매도 매수 어떻게 하고 시간의 종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거를 공부를 해서 투자가 어떻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갖고 투자를 좀 하던가 이런 식으로 돼야지. 우리는 이런 게 생략되고 우러지 돈만 넣으면 자유롭게 은행 가서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쉽게 접근하지만 쉽게 접근하는 만큼 돈을 벌기는 엄밀히 얘기하면 어쩌다 한번 벌 수 있지만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존나 벌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분들은 엄밀히 따지면 언론에선 개소리예요. 동학개미니 서학개미니 이러면서 부추기는 거라고. 펌프질 하는 거라고. 지금도 부동산 오르고 어디 오른다고 돈이 몰린다. 실제로 거래해보세요. 거래가 되나 부동산이. 그냥 언론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정부의 눈치도 봐야 되니까 그냥 같이 떠들어 주는 거지. 저는 뉴스 안 봐요. 그냥 이거 찌다시나 뭐 아니면 이렇게 인터넷으로 날라오는 거 나하고 관심 있는 것만 봐요. 전 뉴스 안 본다니까. 안 본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왜 그냥 뉴스를 보면 자꾸 얘네들이 코로나하고 무슨 조두선이 얘기하고 이런 걸로만 자꾸 선동질을 한다고 문재인 우리 그 유명한 대통령이 예? 홍남기 그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그 뉴스를 안 본다고 걔네들 쪽으로 자꾸 내가 페이스가 말리면 주식도 못 해요. 걔네들 얘기 들으면 지금 주식에 뭐 화랑이야. 뭐 2,800포인트가 넘어가면 뭐해. 예? 대형주나 좀씩 오르고 그러는 건데. 아, 나 진짜.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돈 있는 거 금방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내년에는 그만 얘기할게요. 예. 내년에 하여튼 심각합니다 지금. 예. 사실은 주식하면 안 되는 시기예요. 예. 그게 맞는 건데 지금 이제 거품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건데 그 거품에서 먹고 안전하게 뭐 2월이든 1월 달이든 빠지자. 제 전략은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3월이든 그때는 이제 이거 방송 한 달에서 두 달? 어쨌든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빠져서 예? 어느 정도 이렇게 된 패턴. 차라리 이 구간이 오면요. 괜찮아요. 여기서 또 가는 주식들이 생기거든. 근데 이 구간에선 하면 안 돼요. 특히 이 구간 잘못 들어가면 이 구간에서 파는 거예요. 이 구간이 나온다고요, 이 구간. 네? 오른 만큼 빠지는 게 주식이에요. 네? 모든 시세는 그렇습니다. 네, 시세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구간이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라는 거지. 다시 이 구간이 오면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다시 또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빠지면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런 식으로 좀 간다고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2021년 하반기부터 2024년 이 3년 정도 구간이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이 빠르면 하반기 2021년 하반기에 오는 거고 늦어지면 2022년도에 오는 거죠. 이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물론 요럴 때 요렇게 들 때 요럴 때 조금 할 수는 있어요. 그건 저는 그래도 한 20년 했으니까 이 구간을 대충 느끼겠죠. 그렇다고 이 구간에 따라 들어오라고 말은 못하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손절을 못하면 여기서 손절해야 되는데 끔찍한 거예요 지금. 이 대성헬텍 같이 이렇게 막 이런 도깨비 주식들이 엄청 나온다고요. 그것도 하향으로 계속 빠지는 거. 왜 그러냐면 지금은 실적이 있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그냥 오르고 테마로 오른 주식이 너무 많아요. 거품이라는 거죠. 부동산도 그렇고. 자, 그럼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그냥 제가 쉬는 날에 좀 높아심에 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약간의 긴장을 하셔야 되는데 과도한 긴장이나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먼저 대성헬텍을 한번 AS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쟤는 이제 735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마음이 널널해요. 네, 널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격에 들어오신 분들은 복골 복인 거예요. 저는 그 대신 좀 오래전부터 기다렸겠죠? 예. 저는 괜찮습니다. 여기 더 빠져도 돼요. 하한가 한방 맞아서. 예. 근데 위에서 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그 올라타는 거는 위험하다. 물론 이제 그걸 잘 타는 고수들은 타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진 않아요. 원래 이 주식이 제대로 간다면 지금 봉들이 다 단봉이었죠. 근데 이제 요때 한번 시그널을 줬어요. 장봉으로. 그 다음에 요것도 줬죠. 그리고 이렇게 긴 양봉들이 나왔죠. 또 긴 음봉 나왔죠. 그럼 사실은 긴 음봉이나 아니면 이렇게 점으로 가주는 게 가장 좋아요. 현재.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뭔가 재료가 매각에 대한 재료는 어차피 쭉 가다 보면 1월 14일 안에 발표를 요번엔 할 것 같아요. 11일 안에. 그러면 이 구간 안에는 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뭐 지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사실은 더 빼는 것도 뭐 한 번 더 뺄 수는 있지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또 이 차익을 보고 들어오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또 들어가죠. 물타기. 고점에서 정리했으니까. 그래서 그건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쨌든 조정을 줘도 짧게 주고 다시 상향방을 하든 여기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대성 LTE 같은 경우는 뭐 여태까지 자율주행이 재료가 계속 나와도 한 번 더 움직인 적이 없어요. 자율주행으로. 근데 이번에 애플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거는 이제는 뭔가 이 매각을 관련해서 한번 그거를 그냥 시발점을 해서 워밍업을 이제 한 거예요. 워밍업. 그걸로 보시면 되고, 이거를 사실은 1월 11일 전까지, 그러니까 매각에 대한 게 발표될 때까지는 어쨌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플러스를 먹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계속 놀면 좀 머리는 아프겠죠. 여기서 산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이나 이제 저보다 조금 비싸게 산 사람들은 이걸 보지 마세요. 보면 대가리에 쥐만 나고요. 저도 안 봐요. 그냥 종가만 봅니다. 왜냐면 이제 매도할 기회를 그때 놓쳤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안 봤어요. 점심 이후에는. 그게 포인트예요. 보지 마시라고. 시세에 가깝게 만들어요. 시세에 가까운 사람은 자꾸 팔고 싶고 사고 싶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뭐 자기 나름대로 짱구도 굴리고 그런다고. 근데 그대로 안 움직인다고. 시세랑 떨어져야 돼. 반대로. 그 대신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기간을 사라고, 시간을 사라고. 내가 이런 걸 먹었던 거는 항상 시간을 사서 먹었어. 시간을 사서. 시세를 보고 가까이 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팔고 있어, 내가. 사고 있고. 그렇게 만드는 게 세력이라고. 이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게시판에서는 또 뭐, 야, 이거 상폐된다. 아니면, 야, 이거 뭐, 애플이 인수하니까 뭐, 10만 원 간다. 막, 별 거지 같은 소리를 다 한다. 걔네들은 그냥 목적에 의해서 떠드는 거고, 모르면서 떠드는 놈도 많아. 내가 게시판에 글 다는 놈들 만나보면, 뭐, 저딴 놈이 무슨, 막 영어 쓰면서 존나 아는 척했네. 막 그런 놈들도 많았어. 솔직히 말하면. 그 게시판에 글 다는 애들이 생각이 제대로 박혀서 다는 애들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몇 명은 그런 애들이 있고, 몇 명은 또 의도적이고, 몇 명은 몰라요. 그냥 모르는 놈들이 짓거리는 거라고. 그냥 뭐 있는 척하고 뭐, 주식도 한 주도 안 갖고 있는 놈도 있어요. 게시판에 글 쓰면서. 그러니까, 이 보편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오로지 중요한 건 나는 여기서 시세를 먹고 나오려면 시세와 멀어져야 돼. 이런 주식은. 아니, 보십시오. 예? 갑자기 상두방의 하한가 이렇게 가는 도깨비 주식을 매일 쳐다보면 예? 멘탈이 제대로 있겠냐고. 나도 깨진다고. 얘네들은 멘탈을 깨트리는 것밖에 없어. 시세랑 멀어지라고. 이런 점층적인 거래량이 나왔는데 이것도 얘네는 계산하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야? 게시판에? 여기서 산 애들이 자꾸 나한테도 막 물어본다고. 그럼 난 돌아버리는 거지. 왜 여기서 안 샀어? 또라이야? 나 여기서 지금 7개월째 얘기했어. 7개월째. 왜 여기서 안 샀냐고. 내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나도 비싸게 산 게 735원인데 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거 가겠다고 타는 거, 탔으면은 떨어질 리스크를 자기도 감수해야지. 투자자의 기본 아니에요? 왜 초등학생처럼 구냐고. 내가 제일 한심스러운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식을 하자면, 제가 그때도 얘기하잖아. 우리가 이제 카드나 화투를 친다고.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그러면 화투나 카드를 칠 때 돈을 따려고 하잖아요. 돈을 딸면 다 투기행위야. 그러니까 투자로 이렇게 옷을 입히는 것 뿐이지. 그럼 보세요. 여기에 타짜가 한 놈이 앉았어. 그럼 얘가 타짜라고 얘기해요? 아니, 우리가 실제로 보고하면. 근데 주식시장은 타짜도 않고, 나같이 20년 한 놈도 않고, 학고 1개월짜리, 3개월짜리. 다 앉아. 그리고 얼굴도 안 봐. 안 보여. 그리고 이 세력은 증권사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정보나 뭐 거래 내역도 뽑아주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우리보다 자료가 훨씬 많아. 우리의 거래 내역을 다 봐. 그러니까 얘가 만약 여기서 많이 팔았다 그러면 그냥 끌어올리고, 알루코 같은 경우 불사조인가 그 사람이 이렇게 추천하고 나도 괜찮네. 이제 뭔가 그 LG화학이 뭐 전기차 부품 가고 확실한 데이터가 있지만 아직 그 루머고 발표는 안 했지만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가 알루미늄 배터리백 한다고 여기저기서 떠드니까 그럼 요번에 시세주가 어느 정도 가겠지. 이게 맞는 건데 그렇게 해서 수급이 뭐 불사조 방송 보고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그냥 눌러버리잖아. 그래서 오일선도 다 깨버리고 그게 차트를 완전 망가뜨려 버리잖아.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세력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들이 들어오네? 너네 한번 엿대봐. 이게 이게 합리적이에요? 이건 비합리적이라고. 수급에 의해서 예? 꼬인 거라고.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그래서 게시판에 자꾸 불사조 얘기하는 거예요. 왜 떠드냐 이거야. 조용히 해라 이거지. 그래서 엿 한번 매기는 거지. 쭉 밀어갖고. 알루코도 그런 거예요. 불사조인가 그 사람이 추천을 했다며. 근데 재료가 확실한데도 안 가잖아. 수급이 꼬이니까 세력이 싫은 거예요. 자, 대성 엘텍은 간단한 거예요. 복 모양을 봐도 이렇게 가던 게 이렇게 나온다는 건 큰 시세의 변화인 거예요. 다시 눌렀다 갈 수도 있어. 아니면 이렇게 그때도 이렇게 가다가 10일 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방향은 여러 가지. 근데 어쨌든 목표가는 정해져 있어. 최소한 그때 얘기했지만 한 1,700억 만약에 매각만 된다면 1,700억 이상이야. 그럼 이제 자기가 1,700억에 나가든 만약에 진짜 애플이 인수한다면 뭐 4,000원까지도 보는데 그러면 애플이라는 회사를 한번 애플카를 한번 보자고요. 뭐 애플이 인수한다는 말도 뭐 있고 누구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객관적으로 한번 애플카라는 걸 생각해보세요. 애플이 자율주행을 그 차에 도전한다고 요즘엔 돈 되면 다 막 회사가 다국적에서도 구글이든 뭐든 이것저것 다 건드리잖아. 무슨 제조업도 하고 뭐 SN 사업도 하고 뭐 하여튼 할 거 다 하잖아. 그럼 이제 자율주행으로 나가겠다고 옛날부터 엄청 준비를 해왔는데 애플카라는 걸 했을 때 얘네들도 뭔가 주가 상승을 하고 그러려면 뭔가 얘네 협력업체나 이런 걸 좀 좋은 회사들을 주위에 이렇게 겸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대성 엘텍 뭐 사봤자 뭐 한 5천억이든 얼마든 사겠죠. 네. 근데 이 회사를 사면 어쨌든 얘네는 자율주행 그 저장 장치나 이런 신기술 이런 좀 기술도 있고 생산 능력이 되잖아.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도 부품회사, 전기 자동차 이런 오래된 회사들이 애플과 밑으로 이렇게 쭉쭉 협력업체들도 그렇고 이렇게 쭉쭉 들어가 준다면 모양새가 좋잖아. 그죠? 꼭 인수 안 할, 그리고 나중에 이게 5천억에 샀는데 뭐 2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 애플에서 그 실적을 밀어준다면 전자차, 자율주행을. 결과적으로 인수를 못하는 부분도 없어요. 근데 가격을 협상할 수는 있겠지, 가격.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인수하기만을 바라는 거고, 안 되면 만두나 이런 데서 하겠지. 뭐. 어쨌든, 이제, 이 봉들을 봤을 때는 뭔가 이루어져서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시세하고 멀어져야 된다고, 지금. 그러지 않으면 개인이 못 버틴다고. 지금은 시간을 정하고 시간이 어차피 시간은 픽스된 부분이 좀 있잖아요. 픽스. 그러니까 시간을 즐겨라 이거지. 시간. 그리고 나는 어느 가격에 오면 팔겠다라는 걸 대충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으라 이거지. 이 시간 안에 이 안에 일어나는 시세랑은 멀어지라. 이게 제가 기준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배짜리도 먹고 10배짜리도 먹었던 건 시세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예. 몇 번 먹어보니까 그렇더라고. 결국 이거를 매일 쳐다보는 놈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거래를. 왜 그러냐면 여기서 샀는데 떨어질 것 같은데 안 털겠어? 여기서 털지? 그럼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올리고. 그런 거예요, 주식은. 대성 엘텍은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대성 엘텍은 이제
큰 시세가 나오면 이때쯤에 언급하는 게 맞아요, 이제는. 이제는 나를 안 믿거나 아니면 자기가 나는 그래도 여기서 사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은 알아서 하시라. 그것까지 나한테 일일이 물어보면서 오늘 어떻게 살까요, 팔까요? 그럼 내가 무슨 중개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그런 건 바라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호구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제 대성 일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ING도 좀 빠졌죠. 미래 ING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이 구간에서 뭐 1년도 넘었어요, 이거. 저는 평단가가 높아요. 근데 355예요. 평단가 높죠? 근데도 아직도 플러스입니다. 간단한 거야, 이것도. 자, 봉이 길어지죠? 눌렀죠? 근데 이제 한번 주봉을 볼게요. 그 대신 얘는 주봉 보면 주봉도 뭐 다음 주에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 꼬리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나눠서 이런 식으로 채워주던가. 그렇죠? 네. 응? 응? 자, 제가 AB 프로 얘기할 때도 이 수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어요. 제가 이것만 4번 그렸어요, 지금. 자, 요만큼 올라갔죠? 그럼 이제 저번 주에 요만큼 올라갔죠? 다음 주에 이거 아닐까? 주봉이에요, 지금 주봉. 다음 주가 아니래도, 다다음 주라도, 다다음 주라도 이거예요. 미래 ING는 들어가도 돼요. 들어갈 기회가 월요일날 있는지나 모르겠네. 시간에라도 샀어야지, 사실은. 그래서 내가 차트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시세 공부도 하고. 저도 이거 더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요. 진짜 없어. 나는 이거를 있잖아요. 제가 이 수렴했다는 거, AB 프로바이오랑 비교하면서 AB 프로바이오도 상승 전에 이거를 한 4번 정도 그려드렸고요. 미래 ING는 한 5번 그려준 것 같아요. 초등학생도 이게 급등을 전에 했었다. 4번 그려주고 5번을 그려주면 초등학생도 사례는 산다고. 근데 안 산 거는 본인들 문제야. 그 왜 이런 데서 사냐고, 자꾸 고점에서. 응? 지금 새로운 사업 발표하려고, NK물산도 유중이 잘 끝났다고 그러죠.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목표가가 생각보다 높아요. 최소 한 더블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나한테 물어보시는 분 있죠? 사양합니다. 물어보면 답 안 해드려요. 그냥 목표가 정하고 기간을 정하고 만약에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으면 털면 돼요. 뭘 그걸 물어봅니까? 애들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럼 주식을 하지 말아야지. 그 정도도 모르고. 자꾸 배워가시라고요. 저 여기서 그때 제가 여기 구독자님 중에서 제 방송 3개 보고 계속 이거 종목 찾고 저한테서 축척의 시간을 갖는 분 제가 그분 좋아서 제가 댓글도 보고 그러면서 이분은 성공하겠다 해서 제가 한번 호명하신 분 있죠. 자꾸 이렇게 축적. 저는 차트가 최소한 매일같이 제가 얘기했던 걸 다시 또 보기 때문에 차트가 기본적으로 머리에서 돌아가는 차트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측을 하려면 과거 경험을 계속 습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가다의 시간이라고요, 노가다. 이 노가다의 시간을,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시간을 안 하고, 엑기스만 빼고, 뭐, 좋은 종목만 사서, 알짜만 싹 빼먹겠다? 주식시장이 그렇게 우스워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은 구독을 취소하고 나가세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0.001%예요. 여기 들 수 있는 분은 내 방송 안 듣는 게 나아. 이 정도면 엄청난 고수거든. 기간도 필요 없어. 뭐 1년에도 이런 사람들은 뭘 해도 잘해. 그런 사람들 이거 보지 말라. 미래 ING였습니다. 자, 알루코드.
알루코 뭐 엄청나게 뺐죠. 일봉 보시면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는데,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이게 오픈된 자료인데 어떤 분 그 티스토리 들어가니까 5종목을 추천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 걸 잠깐 배치해서, 어차피 제가 얘기하던 종목들이에요, 다. 이게 제 티스토리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가지 종목을 얘기했는데 5위가 뭐냐면 5위가 에이스테크예요. 에이스테크.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저보고 또 공부해서 뭐 떠먹여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다 기존에 얘기했던 거니까 공부를 하세요. 에이스테크는 이제 오지 관련주 중에서 기술력이 있는 회사죠. 그래서 오지 관련주에서 에이스테크를 추천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오지 관련해서 추천을 옛날에 많이 했던 주식입니다. 내년에 이게 좀 많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추천을 했어요. 그 다음에 4위가 파워넷이에요. 파워넷도 제가 얘기했죠. 이거 SMPS, 이거 삼성전자, 예? 거의 공급한다. 전력 변환 장치. 그죠? 그리고 이제 애플의 전기차, 배터리 탑차, 자율주행 세계산 생산 계획에 따른 수혜. 얘네가 그 뭐야, 저기 배터리도 하죠? 예. 그 테슬라랑 같은 그 배터리죠. 그래서 파워넷도 멀티제로라고. 그래서 파워넷이, 근데 왜 파워넷이 계속 꼬리 달죠? 윗꼬리. 얘네도 뭔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단타질이에요. 음. 들어오면 단타야. 얘네는 뭐 내놨어. 난 그래서 이 주식은 안 사죠. 근데 언젠가는 점상으로 가긴 갈 거야. 근데 그걸 모르겠어. 지저분해 너무 한마디. 근데 얘도 그렇고 알루코도 그렇고 재료가 있다는 건 다 오픈됐어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단타질만 하면서, 한마디로 대가리에 쥐나게 한다는 표현을 쓸게요. 대가리에 쥐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리는 거죠. 그 대표적인 주식이 알루코와 파워넷이에요. 근데 언젠가 가요. 쟤는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전까지 계속 단타질이에요. 어떻게 플러스 됐다 또 마이너스 3%로 끝나고, 진짜 학을 뛰겠어 저런 주식. 그 다음에 CIS 있죠. 제가 최근에 주식한 2차전지 장비 우량주죠. 2차전지 장비죠. 근데 2차전지 전공종에 해당하는 요거를 생산한답니다. 그리고 CIS는 또 무슨 루머가 있죠? 애플에 납품하는 그 회사를 통해서 비밀 협약을 했죠. 뭐 부품 납품하고 뭐 어쩌고 그런 거. 그래서 비밀 협정을 했답니다. 뭔가 그 생산하고 이런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움직였던 거예요. CIS가 최근에. 이런 건 메모해두고 차트 보고 좀 정리 좀 하십시오. 예? 두 번째 이제 유나이트 제약 있죠. 이것도 제가 저번에 오르기 전에 제가 금요일 날 얘기하고 금요일 날 3%인가 오르고 그 다음에 거의 24% 가고 그 다음에 또 16%인가 가고 그랬어요. 유나이트 제약. 나는 유나이트 제약이 이런 재료 있는지도 몰랐는데 내가 모아놓은 주식 중에 얘가 제약 중에 대가리를 살짝 들더라고. 그래서 차트가 좋아지네. 뭔가 많이 빠지고 시작하겠네. 감으로 잡아내는 거예요. 자, 그 재료가 뭐가 있어요? 천연 유래 항암제 신약 미 기술 이전 논의. 기술 이전이 제일 커요, 재료가. 네? 기술 이전이 재료가 제일 크다고. 신약 개발하는 것도 사실은 큰데 기술 이전하는 거는 현금으로 막 2조니 1조니 그냥 진짜 주가가 4~5배 뛸 수 있는 재료예요. 네, 기술 이전. 네? 뭔가 돈이 될 만하니까 더 큰 회사에서 그동안 개발했던 거 우리한테 달라.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뭐 1,000억을 투자했다. 근데 이게 기술 이전이 돼서 어디 대형 뭐 회사로 넘어간다. 그럼 뭐 1조 막 이렇잖아요. 판권이 1조, 2조. 그럼 뭐 초대박인 거지. 그 유나이트 대학은 이 항암 물제가 미 기술 이전이 논의되는데 이게 터진다. 그럼 뭐예요? 나이백, 알테오젠, 예? 그런 거예요, 다. 나이백도 지금 기술 이전 되는 것 때문에 계속 날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유나이트 제약은 저도 이제 좀 봐야죠. 회사가 건실하긴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몰려서 상승을 한대요. 뭐
3위, 1위를 보세요. 1위는 이 사람이 왜 점점점 물음표로 했죠? 이제 이거 보고 이제 뭐 10만 원씩 내. 그럼 가르쳐 줄게.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만 원씩 내. 뭐 이거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저처럼 커피 한 잔 내. 커피 한 잔 사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저도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아휴, 좀 저는 제 스타일하고는 안 맞아요. 좀 살맞고 이렇게 한다는 게 좀 그렇죠. 어차피 다 알게 되는데. 자, 고객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을 통해 폭스바겐과 다임솔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백 하우징 공급, 전기차 시장 지속 확대의 수혜가 전망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알죠? 알루코잖아요, 알루코. 알루코가 지금 폭스바겐하고 다임러 그룹에 지금 납품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애플도 납품할 수 있고 뭐 그런 얘기가 들어가죠. LG화학 통해갖고. 알루코잖아요. 자, 알루코 얘기했으니까 저한테 10만 원씩 넣어주십시오. 농담입니다. 하여튼 알루코가 이렇게 좋은 재료가 있고 좋아지는데 아직은 단타들도 많고 그래서 그냥 흔드는 거라서 근데 알루코는 어느 정도 매집이 되고 이제 뭔가 공시가 나올 것 같다 싶으면 이렇게 점으로 가요, 점으로. 저번에도 점으로 가더라고. 못 들어오게 하고 점으로 가. 점 3방 뭐 이렇게 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들어앉아서 쳐다보지를 않던가 그래야 돼. 제가 지금 4,500원대 왔나요? 알루코가 4,500원대 왔죠? 그러면은 그 정도 가격이면 충분해요. 들어가서 알루코가 좋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분은 점상 나올 때까지 보질 말아야 돼.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 빠졌어요? 뭐 또 왜 올라갔어요? 저보고 자꾸 중개방송 전 개인 투자가로서 여러분들과 내 노하우를 좀 공유하면서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사는 놈일 뿐입니다. 뭘 저한테 제가 무슨 여러분들을 돈을 벌게 해주고 뭐 그래야 될 사람이라는 거 뭐 법에 나와 있나요? 뭔가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에 철저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저 호구 아니에요. 네. 하여튼 그래서 알루코가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해드리고 이것도 보면 재료가 좋죠. 네, 다 좋은 주식들이에요. 제가 그냥 얘기를 해서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뭐 변환장치 뭐 S&PS 이렇게 막 영어 섞어가면서 떠들면은 다들 좋은 것 같이 보이죠. 어쨌든 주식은 오르면 좋은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네? 자, 앱클론 하나 볼게요. 앱클론. 일봉, 주봉, 월봉이죠. 주봉상 보시면 어쨌든 조정이 끝났죠. 딱 찍었죠. 예, 다음 주에 이제 이렇게 또 올릴 것 같아요. 단순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기울기로 가겠죠. 대충 정확히 뭐 나오죠? 대충 나오죠? 네, 뭐 이런 기울기로 갈 것 같아요. 주봉상. 그러면 뭐 일봉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봉은 뭐 이지랄 떠는 거지 뭐. 예? 이건 난 모르겠다 이거지. 주봉을 보면 추세가 보이죠? 예. 그렇다면 왜 에클론을 제가 이 시점에서 자꾸 얘기할까요? 에클론하고 제가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주식이 이 이중한체 그 카트주 있죠? 네, 카트주들 중에 파워맵신, 파워맵신하고 그다음에 또 ABL 바이오 이렇게 에클론, 파워맵신, ABO 바이오는 이제 이중 항체주라고 그래서 카트로 해갖고 그 목표에 싣고 가는 그런 카트 역할을 하는데 이 기술이 좀 쓰일 때가 많아요. 작년에도 이게 좀 저거 뭐야 시대를 주려고 그랬는데 못 줬어. 그럼 내가 이 주식을 지금 왜 쓸데없이 물론 이 주식도 다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가 뭐 하나만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왜 이런 주식들을 얘기할까요? 기사 하나 딴 거 볼게요. 자, 이제 뭐가 있냐면요. 1월 11일 JPM 컨퍼런스, JP 컨퍼런스라고 그러죠. JP 모건. 이게 1월 11일 전까지 이제 뭐 열린답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요번에도 온라인으로 하겠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원래 가서 하는 거죠. 발표도 하고 뭐 쇼케이스인가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해마다
1월 달 되면 이 재발되고 3월 달인가 되면 암학회가 있나? 막 그런 식으로 1년 계획표가 다 나오죠. 그럼 이제 다음 주만 돼도 빠른 사람들은 이제 이 JP 컨퍼런스에 대해 나온 회사들과 재료들을 알려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1월 23일자로 나온 회사들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제넥신, 고바이오레, 크리스탈지노믹스, 앞타바이오, 매드팩토, SCM 생명과학, 이오플로우, 바이오리더스 요 회사들이 이제 참여해서 뭔가 자신의 그 개발했던 거 얘기하고 뭐 만약에 기술 이전이 되는 회사가 있다면 혹시라도 여기 가서 이 주식은 대박이에요, 대박. 이런 거 하나 잡으면 1년 농사 끝나는 겁니다. 예, 기술 이전. 이제 더 나오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파맵신, ABL 바이오, 애플론, 특히 애플론 같은 경우는 자꾸 이렇게 시세를 주고 있어요. 에비오 바이오도 그렇고. 얘네들도 뭔가 이런 데 가서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게 된다면은 주가 부양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걔네들은 아직 신청을 안 했나 보죠. 예, 그래서 제가 자꾸 이중 카트 주더라고. 요런 주식들. 물론 더 신청을 하겠는데, 요런 주식들 중에서 시총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기술 이전이나 뭐 신약에 대한 발표, 특히 신약 발표는 좀 약한데, 기술 이전 같은 거 하는 회사가 있으면 잡으십시오. 그리고 이거를 찾아보는 거는 노가다예요, 노가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자기가 자료를 모으고 노트에라도 적어놔야 된다고요. 기사도 모으고. 근데 이 노가다를 자꾸 저한테 해갖고 뭐 거기서 엑기스만 주세요. 저는 이 짓은 안 해요. 네. 제가 호구냐고요. 이렇게 안 한다고. 물론 제가 보다가 어디서 정리 잘한 걸 봐서 같이 공유할 수는 있죠. 네? 그건 뭐 그냥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근데 엄밀히 따지면 본인들이 노가다를 해야죠. 주식은 이래야지만 느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신경준 씨라고 그 50억 빚졌다가 뭐 500억 지금 재산이 있는 그 바코드의 그 해외 투자 거기 브이로그 찍어서 제가 보라고 그랬죠. 신경준 씨. 이분도 노가다래잖아요. 매일 자료 모으고 그런 노가다예요. 이거. 주식은 그렇게 해서 노가다로 미리 조금 자료를 먼저 모으면 그거 갖고 좋은 종목들을 찾아내고 먹고 그런 거에 연속이라고. 기술이 섭, 기술이 습득이 되면 계속 그런 주식을 미리 잡아서 들어가 있다가 팔고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돌리면서 수익을 얻는 그런 시스템이라고요. 아니면 뭐 시세가 부실할 때까지 계속 가지고 가던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요 JPM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한번 노려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조사를 하시고 저도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올리겠지만 예?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언제겠습니까? 1월 어쨌든 뭐 둘째 주든 첫째 주일 수도 있고 둘째 주나 첫째 주일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했을 때 이제 시장에 알려지죠. 그럼 이제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빠질 수도 있죠. 이때 아는 거는 불안한 거죠. 차라리 이때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려면 지금부터 이제 조사를 해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조사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좀 돈 좀 뭐 좋은 자료가 있으면 서로 공유도 하고 그러십시다. 예? 저도 나름대로 조금씩 마음에 드는 거 찍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그건 그러니까 이런 노가다 부분을 본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걸 안 하면 주식 투자에서는 힘들지. 여기서 이제 찾아내서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거지. 그걸 누가 이렇게 요리해서 항상 갖다 주기만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한두 개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때는 곧 조금 올라간 상태겠죠, 많이. 그죠? 그러면 떨어질 리스크를 안고 사야 되는 거예요. 투자의 기본이에요. 떨어진 리스크를 안고 사기 싫으면 요때 미리 들어가야죠. 스마트머니처럼. 제가 이때 들어갈 수 있는 주식들을 계속 얘기했죠. 근데 이제 움직여요. 그 대신 스마트머니가 되려면 지루하지. 여기서 계속 횡보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걸 버텨야 되는 게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JPM 컨퍼런스도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요거 한번 얘기해 보고요. 네, 링크 제니시스 종목 하나 볼게요. 차트가 좀 수상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은 뭐 사든 말든 모르겠습니다. 사면은 나름대로 시세를 즐기던가 뭐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예, 일봉, 주봉, 월봉이죠. 뭔가 조용하게 왔어요. 그죠? 조용하게 왔어요. 자, 주봉 볼게요. 자, 약간 도지 비슷하게 해서 살짝 위로 올렸죠? 이 위에 이런 저항선들이 없어요. 월봉도 없습니다. 그죠? 자, 일봉 한번 볼게요. 일봉. 여기서 급등락을 좀 주면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도지로 끝났죠? 5일선 위에 도지. 근데 이제 잡주들은 뭐가 문제냐면 원품물산도 그렇고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아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감수해야 돼요. 근데 차트상으로는 너무 좋게 그려놨어 지금. 그죠? 그러니까 복골 보기에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건 끝났다고 봐요. 아주 주식 괜찮은 주식을 또 밝혀냈네. 이게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인데 어차피 이 인건비도 줄이고 그러려면 이 스마트 팩토리 쪽을 안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가 레벨업을 다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요거하고 또 하나 더 볼 건데 링크 제니시스 아주 수상해요. 아주 수상하죠. 근데 제가 원품물산에서 당한 게 있어갖고 또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해놓고 또 이렇게 만든다. 아, 참 힘들어요. 아주 미꾸라지처럼 다 빠져나가. 갈등갈등. 링크 제니시스였습니다. 알아서 판단 잘하세요. 자, SP 시스템스를 한번 볼게요. 조용히 빠져갖고 또 있더니 이게 나왔네, 이게. 응? 차트가 그저통 걸 다 망가뜨려 놓더니 또 이게 나왔어. 허허, 얘네도 한 더블 정도의 그 상승 여력은 있는데 저번에 갈 듯 하더니 또 다 망가뜨렸거든요. 그래서 안 보고 있었는데 어제 좀 수상해. 수상하죠? 그냥 수상한 거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차트를 그때 막 여기서 이렇게 돼서 뭐 막 만들더니 이렇게 하더니 여기서 쭉 빼 올렸죠? 그 오일선에 딱 올렸죠? 저항선 없죠? 이 밑에서 갑자기 이렇게 뻥 이게 올라오는 게 무섭다고. 그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어? 이런 주식들을 저는 많이 알아서 느낌상 그러는 거야. 대박주를 찾는 거야. 분명히 대박주가 될 수 있어요. 앞에 얘기했던 종목과 이 종목이. 그런데 또 다시 이거 할 수도 있어요. 아 지겹습니다. 근데 지금상은 좀 아주 뭔가 예? 기술적으로 뭔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봉 보세요. 주봉 그거에 의해서 자 주봉도 다 망가졌던 차트를 예? 찍고 올렸죠. 저항선도 없이 냄새는 납니다. 똥 냄새가 나요. 똥 냄새. 자 좋죠? 지금 다 이런 식이죠. 아까 그 주식도 그렇고요. 두 주식 링크 제니식스와 SB 시스템스 다음 주에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또 다시 망가뜨릴 수 있어요. 이게 연속이에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무슨 매수세만 들어오면 또 망가뜨려. 하여튼 희한해요. 이거 미꾸라지 잡는 것처럼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 대박주가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지수가 좋기 때문에.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나머지 원품물산이 뭐 이런 것도 다 지금 뭐가 있는데 나중에 얘기해요. 오늘 참 많이 얘기했고 미래 ING 그 게시판을 가보니까 뭐 기획이가 애들 다 망가치네 하면서 이제 그냥 반말로 뭐 기획이 어쩌고 저쩌고 그냥 이제는 모두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댓글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사람 중에도 아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적군도 있다고 적군. 그리고 아군이었다가 적군으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등에 칼을 꽂고 나갈 사람도 많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믿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또 안 믿어요. 그리고 또 제가 어떻게다 말 한 번 실수하면 삐져서 갈 수 있는 관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너무 서로 어느 정도 거리는 지키고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제가 노하우를 뭐 많이 못 나눠줘도 최소한 큰 손해를 안 보게끔 나름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 나름대로 이렇게 조금 자기의 기준을 가진 그런 좀 투자자가 됐으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뭔가 이렇게 먹이를 주는 그런 어미새 역할을 해줄 수는 없어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좀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사실은 뭐 전문가 방송이 됐든 어떤 방송을 보든 사실은 이 사람이 주시장에서 살아남아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런 방송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역량을 키우면 왔다 갔다 나도 자기가 살아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데 무슨 뭐 쪽집게 가이도 아니고 뭐 이렇게 찍어줘서 먹으면은 아유 축하드립니다. 근데 다시 이걸로 떨어졌어. 좀 아깝네요. 그러다 보면 본전치기나 마이너스가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역량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기준도 만들고 주식을 해보니까 이런 게 좀 좋더라.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방송을 보시면 되고 자꾸 새로 들어온 분들은 이 운영되는 걸 모르니까 막 질문도 하고 그러시는데 다 이해는 되는데 제 입장에서 들으면 한 얘기를 계속 리바이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걸 하면서. 그래서 저도 어쨌든 좀 답답합니다. 어디다가 이렇게 써놔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네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목요일 날 폭락했던 주식들이 쳐다보지 않고 주말쯤 보면 또 어느 정도 올라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시세와 너무 가까우면은 이렇게 폭등하는 주식에서는 어차피 주가를 제가 하나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올라갔던 간단하게 해서 넵툰 하나만 보자고요. 넵툰. 넵툰은 제가 그때도 해서 오르비텍이랑 똑같다고 그랬죠, 재료가. 그러면 넵툰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봉을 한번 보세요. 엄밀히 따지면요. 상승 전에는 막 이런 굴곡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내렸다가 또 여기 쭉 뺐죠. 또 올렸다가 또 요날은 조금 또 뺀 건지 어떤지 음봉이 나왔죠. 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갔다가 한번 조정 주고 쭉쭉 빼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날 팔아도 되고요. 물론 이날 파는 놈은 진짜 장땡인데 이날 못 팔아도 이때 팔아도 되죠. 또 이때 팔아도 되죠. 이때 팔아도 되죠. 그러니까 이 가격대는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13,000원인가부터 움직였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얼마죠? 또 지워졌네. 이게 33,000원 정도죠? 그만 거진 3배 먹은 거죠. 물론 여기서 못 팔았다고 쳐도 그러니까 너무 안절부절하지 마세요. 이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게 누구죠? 세력이죠. 충분히 팔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대성일텍이나 뭐 미래아이지 갖고 있으신 분은 4일 동안 팔 수 있어요. 4일 동안. 너무 그 꼭대기에서 팔려고 그러지 마시라. 네? 그래서 제가 이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다음에 네? 이때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그래서 제가 빠른 사람은 7일, 최소한 10개, 거래일 10개. 거래일로 10개면 언제까지예요? 지금부터. 1월, 최소한 1월 뭐 한 6일? 하여튼 뭐 6일? 6일은 좀 많나? 하여튼 노는 날 있으니까 6일 정도 요 안에만 팔면 돼요. 그죠? 단순 계산해도 그렇죠? 물론 1월 1일, 11일 날까지 한다면 더 가는 거고. 대상일 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조급할 필요가 없다고요. 개인 투자자가 좋은 건 뭐예요? 시간을 마음대로 유통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안절부절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아예 그만두세요. 그런 심리 상태로는 네? 그런 심리 상태로는 백전백패예요. 고단수의 심리전을 하는 애들한테 전문가들 이 세력한테 백전백패한다. 그냥 주식을 그만두시고 적금 드세요. 적금. 네? 본인들은 적금을 할 사람밖에 안 되는데 왜 투자를 해가지고 힘들게 사세요? 적금을 하세요. 네? 진짜 정말 제가 느끼는 거고요. 저도 처음에 주식할 때 제가 유통하면서 돈 벌 때
좀 큰 적금이 있었거든요. 다달이 붙는 거. 그거 다 깼어요, 저도. 주식시장에 막 때려박느라고. 그 주식하면 자금이 긴급자금, 그때 되겠지만 긴급자금이 꼭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건 누구나 똑같아요. 심지어 병원비, 애기 아픈데 병원비 갖다 놓는 놈도 보고, 결혼자금 넣고, 뭐, 진짜 주택자금 뭐, 그 사정을 들으면 주죠. 다 그렇게 해요. 돈이 욕심이 나니까. 잠깐만 쓰자. 그래. 그게 잠깐만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긴급자금은 사실은 넣으면 안 되죠. 근데 뭐 대출에 대출을 받고 뭐 난리예요, 다들. 스탁론이 뭐 이상한 거 다 쓰고. 개인이 그렇죠. 욕심이 나고 원금 찾으려니까. 근데 사실은 주식을 원금 찾으려고 하는 것도 나는 웃긴 것 같아. 처음에 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20% 30% 까먹으면 원금만 찾으면 나간다. 그냥 지금 안 하시는 게 맞아. 무슨 원금을 찾고 투자를 합니까? 오늘은 여기까지고 잔소리를 많이 했던 거는 저도 그동안 좀 쌓인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결과적으로 올바른 투자자가 되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니까 기분 나쁘셨던 분은 머리에서 리셋을 해서 다 지우세요. 저놈 개소리 떠드네 저거.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그 전에 어떤 분처럼 좀 이렇게 축적, 노가다의 시간 공부하고 자꾸 이 시세를 알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힘들어요. 사실은 돈 못 번다고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어쩌다 한번 버는 건 운이죠. 근데 그 운을 자꾸 높여야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